네, 일단 집 하나라도 있으면 좀 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게 되죠. 경제에 도움이 되는 팁 알아보겠습니다. 네, 머니앤 리치스의 박종기 대표 그리고 포춘코리아의 한정현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한정현 기자 지난주에 수익형 부동산 있다는 얘기 우리가 네. 박 대표도 집은 있으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네, 집이 꼭 있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재테크를 하든 투자를 하든 네. 좀 안정적으로 결혼을 네. 했다 그러면 좀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 하는 게 낫지. 네. 뭐 전설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도 네. 첫 번째 투자의 원칙은 집을 먼저 사라 그랬거든요. 아, 어, 예, 그래요? 그 절대 집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해라. 네. 여기 가장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보니까 이렇게 집을 이렇게 되게 등유시하고 네. 너무 투자에만 하다가는 이게 돈이 있다가도 없다가 아. 계속 이렇게 등락할 텐데 네. 그 집이 하나 있으면 일단 안정적이 되고 또 식구들한테도 특히 미안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가 집이 있어야 예, 된다. 집은 있어야 된다. 안정적인 어떤 좀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런 뜻으로 사놓으신 거죠? 수익형 근데 부동산. 저는 약간 다른 게 아, 예. 아직 싱글이라서 그런지 네. 집을 어떤 내가 사는 공간으로서 사기보다는 아직은 네. 자산으로서 좀 사고자 하는 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결혼 네. 안 했으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박종희 대표께서는 워낙 또 경제 전문가시니까 집장만 좀 수월히 하셨거나 아니면 수월하게 또 준비 중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장만 할 때는 네. 제가 원칙적으로 했으면 시간이 한 10년 정도 더 걸렸을 텐데 그럴 수 있죠. 예, 10년 더 걸리더라고요. 저도 네. 계산해 보니까 난 5년 정도를 아. 정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았죠. 집을 사기 위해서. 예, 독하게. 네. 그렇게 모으니까 정말 그 내가 원하는 집도 살 수 있고 어. 또 이제 쉽게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왜 그 해마다 조사 나오잖아요. 네. 직장인 월급에서 얼마씩 뭐 10몇 년을 보아야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는 등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암담한 막막하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 좀 당겨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있겠죠? 예, 네, 이 오늘 시간을 한번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박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예, 지금 오늘 뭐 오프닝에 그 부동산 얘기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집을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잘 사냐. 그래서 급매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가 솔깃하신 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급매물에서 약간 솔깃하다가 주저되는 부분도 조금 있긴 그렇죠, 하네요. 예. 예. 어떻게 요즘에 사실 부동산 침체여갖고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는 그 부동산이 한 몇 년,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렇죠. 빚을 내서 다 샀습니다. 왜냐면 오르니까. 아무리 이자를 내도 몇 년이 지나면 그거에 상응할 만큼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샀는데 지금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예. 오른다는 큰 보장도 없고 네. 굳이 뭐 대출 내서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이제 전세를 몰리다 보니까 네. 전세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올라가요. 거고 사람들은 안 사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집을 사야겠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집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괜찮은 집을 싸게 사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건데 이런 급매물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한 시세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싸면 이게 급매물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1,000만 원 갖고는 안 되고 네. 최소한 2천에서 3천 와. 뭐 이렇게 시세마다 평양마다 네. 틀리겠지만 네. 2, 3천이나 아니면 뭐 시세 대비 한 10% 이상 이렇게 빠졌을 때를 이제 네. 급매물이라고 하는데 급매물의 뭐 종류도 많고 네. 또 급매물에 나온 사연도 또 제각각입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급매물을 좀 잘 잡는 요령에 대해서 네.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급매물 하면은 급하게 좀 그렇죠. 내놓은 서둘러서 팔아야 되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럼 조금 좀 두려운 이게 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게 마련인데 이게 재테크에 좋은 방법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사정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팔아야 되고.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이제 그 순서 중에서 제가 좀 바꿔서 먼저 얘기해 드리면 네. 그 세 가지 요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물건이 왜 급하게 나왔냐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겁니다. 네. 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집의 이제 주소만 알면 등기부등본을 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근저당이 이렇게 설정된 내역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시중은행,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 네. 그러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죠. 그런 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 했으니까. 근데 그런 은행뿐만 아니라 뭐 2순위권으로 뭐 제2금융권이나 제도권 받기나 아니면 뭐 사채 같은 거 쓰고 네. 있다. 네. 그 이 사람 지금 돈이 지금 급해갖고 쪼들리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이제 비싼 이자가 이제 계속 부담이 내야 되다 되니까. 보니까 네.
이제 빨리 팔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등기부등 본다면 네. 그렇지 않고 그 동네에서 좀 소문을 듣거나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대충 압니다. 그 동네에서. 그집 뭐가 그러면 문제다. 그렇죠. 예. 이 집안에 무슨 불화가 있는지 뭐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지 네. 아니면 진짜 만에 하나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집안에 네네. 그런 사고가 있었다든지 네. 그런 게 있는데 자칫 그런 걸 갖고 무시하고 샀다가는 네. 정말 낭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사는데도 찝찝하고 예. 또 팔라고 내놨는데 이는 또 소문이 다 돌다 보니까 네. 나가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금매물 잡기 위해서는 이게 왜 나왔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자기가 파악을 해봐야겠죠. 아,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경매할 때도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네. 경매가 아무리 너무 싸게 나오는 거는 뭔가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좀 더 살펴봐야 네. 된다는 것처럼 금매물 나올 때도 이 물건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하게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네. 뭐 흔히 나오는 거는 누수 쪽이 많이 나옵니다. 네. 집이 자꾸 물이 샌다든가 위치에 떨어진다든가 아. 이건 공사비만 해도 뭐 몇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죠. 아예 네. 아예 이렇게 살짝 막아놓고 아. 안 보이고 거예요. 그렇죠. 파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것도 많습니다. 예. 집도 그럼 샅샅이 좀 잘 보셔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예. 금매물일수록 네.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이나 이런 뭐 그 건축의 네. 전문가하고 같이 가갖고 네. 다 따져봐야죠 이게 아. 문제가 없는지. 네. 네. 그럼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음. 좀 싸게 우리가 잘 잡는 요령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일단 내가 이제 금매물은 집을 사야겠다. 네. 근데 좀 사야겠다. 좀 싸게 사야겠다. 그러면 일단 내가 목표 가격을 딱 정해야 됩니다. 네. 아.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시세가 한 3억 정도 하는데 네. 요건 내가 한 2억 한 6천이나 한 2천 4천만 원 빠진 네. 금액 2억 6천 5천 되면 내가 사겠다. 아. 목표가를 딱 정해놔야 돼요. 네.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목표가를 정하려면 그 요즘 부동산 좀 분위기도 좀 봐야 되고 주변 요 시세도 주위의 봐야지. 시세라든가 뭐 교통 환경이나 교육 요건을 좀 다 따져봐서 이렇게 목표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최근에 거래된 대역에서 한 10%에서 20% 빠진 거, 요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너무 낮은 가격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한 3억 정도 하는데 뭐 2억 2천만 원이나 뭐 이렇게 이 정도면 사겠다. 근데 그런 물건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게 나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그 사람한테 안 주겠죠. 본인이 그렇죠. 사거나 어떻게 예. 돌리지.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목표 가격을 정하는 것도 문제고 내가 요 정도면 살 수 있겠다. 라는 목표 가격을 그 지역의 가격을 정확히 이제 정해야겠죠. 예. 네. 일단 첫 번째 요령은 현실적인, 그렇죠. 그리고 좀 똑똑한 그런 목표 가격을 설정해야 되겠고 두 번째 요령은 뭐예요? 두 번째 이제 네. 내가 분명하게 내가 목표 가격이 됐을 때 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냥 살 것 같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들춰본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대충 들춰보거든요. 예. 절대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딱 찾아가서 네. 이 가격에 나오면 나한테 나는 달라. 달라. 반드시 사겠다. 음.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일단 거기는 거래가 돼야 이게 수익이 생길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정말 저도 경험했지만 부동산에서 바로 이제 집주인에 전화합니다. 엄청나게 네, 전화가 전화하죠.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그렇죠. 다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했을 네. 때 요즘 뭐 부동산 경기를 알아서 알겠지만 네. 이게 임자 나왔을 때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 가격도 괜찮은 거다. 네. 계속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집주인한테. 그야말로 옆에서 계속 펌프를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가격을 맞춰주는 거예요, 부동산. 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분명히 사겠다는 의사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주의할 건 조급함을 또 내서는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조급하게 막 사겠다 했더면 집주인이 봤을 때 조금만 더 그렇죠. 버티면 1, 200도 버티면 올려서라도 살 것 같거든. 맞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네. 올리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렇죠. 집주인 입장이 반대가 네. 돼갖고. 부동산 경기는 알다시피 밀고 당기면서 네. 딱 가격이 네.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조급하게 사겠다. 네. 그런 마음을 드러내면 네. 부동산에서 또 좀 바뀝니다. 네. 좀 기다려봐라. 네. 조금 더 올릴 것 같다. 네. 올려도 살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매수 의사는 전달하되 조급함은 보이지 말고 아. 단지 난 급하진 않지만 요 가격이 되면 사겠다. 사겠다. 네. 그렇게만 딱 매수 의사 알려줘야 돼요. 전해줘야죠. 아, 무슨 연애하는 것 같네요. 밀고 당기기의 이 심리 아니 근데 싸움이 그러니까 정말 이 필요해요. 중간에 계시는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 너무 왜 사는 사람 쪽으로만 해도 좀 하는 그렇죠, 사람이면 그렇죠. 좀 얄밉고요. 이게 좀 신뢰가 안 가는 데다 이게 네. 적절하게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일단 내가 어느 정도까지 딱 난 이 정도만 할게요. 뭐 이렇게 딱 나와줘야지. 안 그러면 정말 맞아요. 예 한정 기자 그 좀 부동산 매매하면서 네. 어떻게 이렇게 좀 밀고 당기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그런 작업들을 상당 기간 저도 했죠. 네. 아, 그 전에 사실 매물 고르는 것이 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아. 전 수익이 목적이니까 그렇죠. 좀 싸되 예를 들어 월세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높게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거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아, 그럼 지금 일정 부분의 월세는 받고 계시는 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어쨌든 목표하신 대로 다 하신 거예요? 매매를? 예, 제 생각에는 잘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어차피 잘 오르진 않네요. 그래도 월세를 받으시는 거면 사실 저는 월세, 전세 뭐 이렇게 시세에 따라 올리실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올리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그렇지. 나중에 내줘야 될 돈인데 굳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어렵게 올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많은 없어서 분들이 그런가?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네. 박 대표님 알려주신 대로 요령을 다 따져서 좋은 급매물을 찾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걸 바로 사야 되나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게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네. 거기서 무너집니다. 딱 가격이 왔는데도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딱 나왔을 때는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요구하세요. 여기서 내가 1,000만 원만 더 깎으면 안 되겠냐. 아,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안 말고. 되면 사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거기서 또 이제 이게 더 계속, 또 기다리면 그렇죠. 부동산도 화를 내죠. 그렇죠. 당신은 오지 말라고 그러고 오지 말라고. 딴 사람을 찾아줍니다. 그렇죠. 그 가격엔 또 살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도 안 되고 네. 네. 목표 가격이 왔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요구하고 네. 받아들이지도 안 되든 간에 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네. 아주 부동산 투자 잘하시는 분이 네. 항상 그 돈이 많으신 분인데 시골에 토지를 사거나 뭐 살 때 항상 허름하게 옷을 입고 간답니다. 아. 네네. 싹 없는 척하고 네. 내가 진짜 전 재산 모은 게 요건데 요거 갖고 다 이거 좀 사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 네. 그러면서 다닌답니다. 그런 것도 한 요령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셔. 다들 그러고 다니시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를 보러 가는데 너무 허름하게 하면 네. 집도 안 보여준대요. 아니 그 집 그럴 못 수도 사요 있겠어요. 비싸서 그렇죠. 그런 데 이렇게 있죠. 나오는데요. 예. 예.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안 사더라도 내가 그 집 한번 꼭 봐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강남은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집이 얼마짜리인데 그거 못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은 좀 사람들이 마음 그렇죠, 아픈 그렇죠. 얘기인데. 예. 네. 그런데 또 네. 이 저는 너무 많은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는 것도 안 좋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그렇죠. 어때요? 중개업체 일단 다 몇 군데를 네. 돌아다니고 그 중에 보면 좀 왠지 끌리는 데가 있으면 좀 신뢰가 가고 네. 잘해줄 것 같은데 네. 딱 두 군데만 해야 됩니다. 아. 여기도 얘기하고 여기도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동시에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네. 집주인은 당연히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집 사러 온 줄 알고 그렇죠. 안 내립니다 가격을. 아.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이 우리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또 사러 오니까 예. 네. 야 이거 내가 좀 올려도 인기가 되겠다. 많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만 얘기해서 네. 거기서 이제 서로 밀고 당기게 경쟁을 붙이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만 해야지 네. 여러 군데에서는 절대 좋을 게 없습니다. 그게 잘하면 정말 동네 네. 물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 동네 부동산이 다 그 집 보러 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놓은 집이 되는 것처럼 되니까 네. 집값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내놓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금매물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요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금매물을 사는 건 좋은데 네. 항상 싼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싼 싸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정말 좋은 케이스는 빨리 팔아서 유학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뭐 발령이 났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아주 좋은데 이건 정말 만에 네. 하나고 네. 대부분 하자가 있습니다. 네. 있으니까 네. 그걸 내가 감당할 정도가 될 정도의 하자라 그러면 네. 그건 들어가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싸다. 이건 진짜 볼 것도 없이 싸다.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주위에 뭐 갑자기 혐오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거 말 안 공장 하고. 같은 게 네. 그건 싸게 내놓거든요. 네. 미리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네. 근데 그런 거 정보 없이 그냥 무조건 사면 안 되고 항상 금매물은 싼 만큼 왜? 특히 더 싸다 그러면 더 의심을 하고 음. 자꾸 찾아봐야죠. 원인을. 네. 그것만 주의한다 그러면 뭐 충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 정보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부동산 재테크 중에서도 금매물, 좋은 금매물 싸게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